이번 시간은 VSEPR 이론을 이용을 해서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세 가지 분자는 모두 다 플로린이 3개가 붙어 있지만 분자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BF3는 정삼각형 구조를 하고 있고 NF3는 테트라헤드랄, CLF3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VSEPR 이론을 이용을 해서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자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H2O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론페어와 두 개의 본딩 페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카본은 두 개의 더블 본드로 이루어져 있고 NH3는 하나의 론페어와 세 개의 본딩 페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루이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게 되면은 중심 원자의 스테릭 넘버를 결정하게 됩니다. 스테릭 넘버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론페어의 숫자에 중심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의 수를 더한 것이 스테릭 넘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의 5의 스테릭 넘버는 두 개의 론페어가 있기 때문에 2를 더해주고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2를 더해줘서 스테릭 넘버가 4가 됩니다. NH3도 론페어 숫자는 하나고 나이트로전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의 수가 3개이기 때문에 스테릭 넘버가 4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CO2인 경우에는 론페어가 없기 때문에 0이고 중심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의 수가 2이기 때문에 CO2의 스테릭 넘버는 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C와 O 사이의 결합이 이중결합이라고 해서 2 플러스 2 해서 4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합 차수와 스테릭 넘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테릭 넘버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VSEPR 이론을 이용을 해서 분자의 모양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2O인 경우에는 4개의 전자쌍이 만들어졌는데 VSEPR 이론에 의하면은 4개의 전자쌍들이 반발을 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안정된 구조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개의 전자쌍이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의 구조를 알아보면 테트라헤드랄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CO2인 경우에는 본딩 페어 2개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 가장 안정된 구조는 리니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SEPR 이론을 이용을 해서 분자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분자들의 분자 모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CO2 스테릭 넘버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가 되고 BF3는 론페어가 없이 플로린 3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3, CH4는 스테릭 넘버가 4, PP5는 5, SF6는 6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의 구조가 리니어한 구조, 트리고널, 테트라헤드랄. 5개일 때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평면에 삼각형이 있고 위아래로 5개의 리간드가 붙어 있는 구조를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라고 합니다. 옥타헤드랄 구조는 평면에 사각형이 있고 위아래 리간드가 붙어 있는 것을 옥타헤드랄 구조라고 부르고 스택 넘버 6자리일 때 안정된 구조입니다. 이 밖에 다른 분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NH3OH2는 원자가 3개, 2개 붙어 있지만 론페어가 NH3에는 한 쌍이 붙어 있고 O에는 두 쌍이 붙어 있어서 이것들도 모두 스테릭 넘버가 4인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F4의 S는 론페어가 한 쌍 있고 CLF3에서는 2개, 제논 플로라이드에서는 3개의 론페어가 있기 때문에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잘 살펴봐야 될 것이 테트라헤드랄 구조와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입니다. 먼저 테트라헤드랄 구조부터 살펴보면은 앞서 말했듯이 NH3, OH2도 모두 다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도가 약간 다른데 CH4 같은 경우에는 H와 C와 H 사이 각도가 이상적인 109.5도를 하는 반면에
NH3에서는 그 각도가 약간 줄어들고 H2에서는 이제 더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테트라헤드랄 구조이지만 분자가 약간 찌그러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자쌍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론 페어와 본딩 페어가 있는데 본딩 페어와 본딩 페어 사이의 반발력, 론 페어와 본딩 페어 사이의 반발력, 그 다음에 론 페어와 론 페어 사이의 반발력이 이제 다 다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가장 반발력이 센 것은 론 페어와 론 페어 사이 반발력이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것은 본딩 페어와 본딩 페어 사이 반발력,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론 페어와 본딩 페어 사이 반발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경우에는 모두 다 CH4인 경우에는 전부 다 본딩 페어 사이 반발력만 있는 반면에 NH3나 H2에서는 론 페어가 들어가게 돼서 이것이 구조를 찌그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NH3인 경우에는 론 페어와 본딩 페어 사이의 반발력이 본딩 페어와 본딩 페어 사이의 반발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각도가 109.5도보다 조금 더 줄어드는 겁니다. H2에는 론 페어가 두 쌍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반발력이 생겨서 H와 O와 H 사이의 각도가 109.5도에서 104.5도로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론페어와 본딩페어의 반발력이 본딩페어와 본딩페어 사이 반발력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각도가 109.5도보다 줄어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CH4와 CH3Cl을 비교하겠습니다. 왼쪽에는 H라고 하는 작은 원자가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는 Cl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원자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이즈가 큰 Cl과 H의 반발력이 H와 H의 반발력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도가 이제 더 늘어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Cl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H보다 더 크다라는 것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VSEPR 이론에서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반발력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전자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인 전자쌍의 반발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자쌍은 이 원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결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의 반발력이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VSEPR의 이론입니다. 근데 Cl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크기 때문에 이 본딩페어 있는 전자를 끌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자쌍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딩페어와 본딩페어 사이의 반발력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이제 늘어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VSEPR 이론에서 이 리펄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반발력이 아니고 일렉트론 페어, 여기서는 본딩 페어겠죠. 이 본딩 페어와 이 본딩 페어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되는데 CL인 경우에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크기 때문에 이 본딩 페어 있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가서 본딩에 있는 전자의 농도를 줄여들고 그래서 본딩 페어와 본딩 페어 사이에 반발력이 줄어들어서 이 각도가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는 평면에 삼각형이 있고 위아래로 이제 리간드가 붙어 있는 것을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구조 중에 특히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이 중요한 이유는 이 포지션하고 이 포지션,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루는 포지션하고 위아래 포지션이 기하학적으로 다른 포지션입니다. 기하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아래에 들어있는 것을 엑시얼 포지션, 평면 삼각형 꼭지점에 있는 포지션을 이퀴토리얼 포지션이라고 부르고 기하학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PF5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SF4라든지 CLF3처럼 론 페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론 페어가 엑시얼 포지션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퀴토리얼 포지션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F4 같은 경우에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인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론페어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들어갈지 아니면은 엑시얼 포지션에 들어갈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이 론페어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아까랑 비슷한데요. 론페어 반발력이 가장 크고 본딩페어 반발력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론페어 본딩페어가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데 SF4에는 론페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고려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구조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된 구조를 결정하느냐에서 SF4인 경우에는 론페어와 본딩페어의 반발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론페어가 엑시얼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엑시얼 포지션에 있는 론페어와 평면에 있는 론페어의 반발력이 3개가 됩니다. 반면에 론페어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들어가 있을 때는 본딩페어와 론페어의 반발력이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론페어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이 론페어와 본딩페어의 반발력의 숫자를 줄여들기 때문에 이것이 더 안정된 구조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반학 2에 가면은 NMR이라는 분광법을 배우겠는데 NMR 분광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실험적으로 SF4의 구조가 이 구조라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F4에서 론페어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근데 요것이 이상적인 경우에는 180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론페어 본딩페어의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이 반발력이 커서 이것이 약간 뒤로 제껴진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 각도가 190도가 아니고 186도 정도 뒤로 휘어진 모양을 하고 그것을 이름을 하여 이제 시소 구조를 한다라고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CLF3도 마찬가지로 론페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3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정된 구조는 론페어가 모두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정된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논 플로라이드인 경우에도 3개의 론페어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는 생각해야 될 것이 론페어가 엑시얼 포지션에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들어갈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쉬운 게 론페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집어넣게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VSEPR 이론을 이용해서 NO2 플러스, NO2, NO2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이때 O와 N과 O 사이의 각도를 크기 순서대로 비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VSEPR 이론을 이용해서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NO2 플러스는 전자 숫자가 CO2랑 같기 때문에 CO2의 루이스 다이그램과 같습니다. 그래서 180도가 되고 NO2와 NO2 마이너스는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스트레이트 넘버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삼각형 구조를 하게 되는데 얘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NO2 마이너스에서는 가운데 나이트로젠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반면에 여기는 전자가 홀수개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상적이라면은 이게 정삼각형 구조가 되니까 120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요 NO2 마이너스에서는 이게 론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반발력이 본딩페어와 본딩페어 반발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120도가 되지 않고 이제 115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NO2에는 여기는 전자가 2개 있지만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반발력이 좀 줄어들어서 134.3도로 각도가 이제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NO2 플러스는 각도가 180도, NO2는 134.3도, 그다음 NO2 마이너스는 115도 순서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다이포 모먼트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R만큼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이포 모먼트를 QR이라고 했는데 다이포 모먼트는 스칼라량이 아니고 벡터입니다. 따라서 크기뿐만이 아니고 방향도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기이고 방향도 정해줘야 하는데 방향을 어떻게 정해주냐면은 마이너스 전하에서 플러스 전하로 이 벡터의 방향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이포 모먼트가 벡터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CO2의 다이포 모먼트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왼쪽에 있는 OC의 다이포 모먼트는 다이포 모먼트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CO 본드의 다이포 모먼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확히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CO2의 다이포 모먼트는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다이포 모먼트가 없는 분자를 우리가 non-polar한 분자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H2O는 CO2와 달리 꺾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다이포 모먼트와 이 다이포 모먼트가 서로 상쇄되지 않아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분자를 우리가 이제 폴라한 분자라고 부르고, 폴라한 분자가 일반적으로 분자 간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서 설명해 줄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이포 모먼트를 정의할 때 아까 전하량이 똑같은, 부호가 반대인 전하량이 똑같은 두 개의 점전하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다이포 모먼트가 QR이라고 했는데요. 여러 개의 분자가, 전하량이 다른 여러 개의 전자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어떻게 다이포 모먼트를 정의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각 전하량가의 벡터와 전하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이포 모먼트를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예인데요. 6가지 분자 중에 폴라한 분자를 골라봐라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의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폴라한 분자는 이 3가지가 됩니다. BF3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다이포 모먼트가 상쇄가 되고, SF6는 옥타헤드랄이기 때문에 상쇄가 됩니다. 반면에 NF3는 테트라헤드랄 구조였고, 얘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이었고, CLF5는 바이스퀘어 피라미달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풀 때는 VSEPR 이론을 이용을 해서 분자의 모양을 결정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다이포 모먼트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NH3의 다이포 모먼트는 1.47dBm에 불과한데, 더 일렉트로네가티브한 플루린을 집어넣어주면 오히려 다이포 모먼트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N과 N 원자와 론페어 사이의 다이포 모먼트는 언제나 아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근데 N과 H 사이, N과 F 사이의 다이포 모먼트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플루린이 나이트로전보다 더 일렉트로네가티브하기 때문에 FN 본드에서는 F에서 N으로 다이포 모먼트의 방향이 나가는 반면에 NH에서는 N에서 H로 다이포 모먼트 방향이 나갑니다. 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다이포 모먼트의 방향하고 이 위쪽에 있는 다이포 모먼트 방향이 여기서는 더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근데 NF3에서는 론페어에 만들어진 다이포 모먼트 방향과 NF에서 만들어진 다이포 모먼트가 서로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F를 집어넣었을 때 오히려 다이포 모먼트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H2의 다이포 모먼트가 F2O의 다이포 모먼트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4개 분자 중에 있는데, X와 F 사이의 결합 길이가 다른 것들은 다 같은데 하나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PF5겠죠. 왜냐하면 PF5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이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두 개의 포지션이 서로 기하학적으로 다른 포지션이기 때문에 PF의 길이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르게 됩니다. 반면에 SF6라는 옥타헤드랄 구조고, BF3는 정삼각형 구조, 얘는 테트라헤드랄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F 길이가 다 같습니다. 그러나 PF5인 경우에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